이건 각각의 목적이 있는 두 개의 펀드입니다. 이로 인해 운용 자산이 150억 달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은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스틴. 귀사의 존재가 조금은 레이더망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 순간에 도달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그저 투자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 내에서는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그 펀드 중 하나를 말해볼게요. 전이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본의 핵심은 지원하는 창업자와 직원들에게 다양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죠. 맞죠? 왜 그 목적으로 자금을 따로 떼어두셨나요? 저희가 회사를 시작한 게 16년 전쯤인데요. 당시 논지는 기업들이 더 오래 비상장 상태로 남을 거란 거였죠. 그렇게 되면 창업자와 직원들이 유동성이 필요해지는 게 과제였습니다. 운영 자금 같은 거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25살에 회사를 시작해서 그리고 나중에 35살이 됐다고 해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집을 사고 싶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성장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설시장의 자금 접근성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견해는 기업이 비상장으로 오래 남을수록 투자 기회도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라면 정말 많이 잡으셨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처음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스페이스X에 두어 번이 아니라 20번 넘게 수표를 쓰셨다고 에드가 말해줬어요. 지금 스페이스X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저희는 100억 달러 넘게 보유 중이라 꽤 큰 포지션입니다. 지난 16년간 이 사업에 확신을 가졌죠.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테슬라 투자자분들이 요즘 잘 나가는 동생 스페이스X 때문에 많이 배가 아픈 분들이 계신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테슬라 투자자로서 스페이스X 때문에 배가 아픈 투자자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두 가지 영상 번역본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기술주 분석의 대가 데나이부스이고요. 다른 한 분은 스페이스X를 오래전에 투자를 해서 100배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충격적인 그 내용이 더 그 끝부분 인터뷰가 더 충격적인데요. 이 IPO 상장 이후에도 이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고 참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 영상 말미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짧게 이제 그 영상을 보셨는데 풀 영상은 뒷부분에서 이제 이어서 보시고요. 먼저 데나이부스를 보면은 이 데나이부스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1년 안에 합병하지 않으면 충격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적절한 기업 가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테슬라 주주들이 합병을 지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2.5조 그리고 그 장중에는 잠깐 아마존 시총을 뛰어넘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테슬라 시총은 1.5조.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 1조 이상 벌어져 버렸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 지금 5년 이상 대부분 장기 투자해 오셨는데 그 로보택시 사이버캡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총이 스페이스X와 동등하거나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양도세까지 물어가면서 그 합병에 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너지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주제는 스페이스X 때문에 배 아픈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 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앞으로의 방향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그 영상 중에 한 분 테슬라 그러니까 스페이스X 장기 투자로 100배 수익률을 올린 이분의 그 요약을 좀 해드리면 스페이스X의 장기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시장 검증이 실제로 되었죠. 그래서 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할 경우에 어쨌든 뭐 양도세 이슈 이런 걸 떠나서 시너지는 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이분 영상을 준비한 건데
스페이스X IPO가 이제 그 이분 인터뷰를 보면은 실제로 이제 상장이 돼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당초 그 아주 불리시한 전망에서는 2트릴리언까지 사실은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2.5조까지 완전히 그 초대박을 이룬 거죠. 그러나 제가 주목한 거는 이렇게 100배 수익률 스페이스X 초기 투자를 통해서 100배 수익률 올린 분도 다음 20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슬라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좀 배운다면은 스페이스X IPO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머스크의 생태계 전체 프리미엄 그러니까 테슬라를 포함한 전체 그 X 제국의 프리미엄은 동반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병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거는 테슬라 투자자에게도 그 과실이 이제 곧 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2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에서 5년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자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100배 수익률을 낸데도 한 주도 팔지 않고 20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 태도와 정신 자세 정말 본받고 싶은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그 테슬라 투자자로서 비상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부 유동성 수요가 증가되면서 사실 잘 될 기업은 이 비상장 기간 안에 10배거 30배거의 능력을 갖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모로 이제 봤을 때 이분 말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스페이스X IPO 후에도 장기 보유 의지를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합병이나 IPO 시에는 지분 희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유불리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도 일전에 이제 전체 파일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좀 보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 5조 시총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죠, 단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그러나 한국 투자자는 지금 이제 법과 제도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테슬라 투자자로서 최소 $1,000 정도는 돼야 양도세 20%를 내더라도 뭐 그 한 80% 수익률 가져간다면은 스페이스X의 그 합병을 찬성할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또 그분들 의견이 설득력을 그 얻어가는 근간에는 너무 이제 테슬라 투자자로서 이제 한 $400, $500도 아직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를 충분히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모닝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일단은 스페이스X의 IPO가 대박 성공을 거두면서 테슬라에도 그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당연히 미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테슬라의 그 좋은 호재들 뭐 전기차 판매 실적이라든지 유럽 쪽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묻혀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장이 냉정함을 찾으면 다시 테슬라에 주목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2분기 이제 실질적인 실적 발표 7월에 되면은 테슬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스페이스X IPO 핵심 숫자는 여러분이 정주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한 책 그 일론 머스크 한 570페이지짜리를 다 읽고 제가 여러분께 또 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테슬라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의 제국에 가장 강력한 축에 지금 같이 자금을 투자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135였는데 장중에는 이제 $220 이상까지 아마존까지도 제치면서 아주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것도 그 계속 관심이 일로 집중되는 건 아니니까 또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정은 거치지 않겠냐, 건전한 조정은 거치지 않겠냐, 그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또 좋은 점이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스페이스X는 이제 좋은 가격에 살 기회는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데나이부스는 이제 그 합병 전망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윈 샤델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이 그 상장 주식을
8번이나 실적 발표를 하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게 회사 경영 차원에서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을 하면 하나의 회사로 컨트롤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그러나 그 지금 테슬라의 테라팹 이런 부분도 스페이스X와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꾸준히 이제 테슬라 투자하면서 또 짜투리 도는 스페이스X에 일부 담아가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6년 차 벤처 투자자의 100배 수익을 거둔 비결, 우리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남들이 비웃든 말든 내가 공부를 통해서 스페이스X 비상장 시절부터 정말 그 여러모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팔지 않고 계속 매집을 해서 최소 15년 이상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0배 수익률을 낸 걸 우리가 보면은 테슬라 투자 지금 5년 뭐 7년 이거는 그냥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시장은 이제 매일 출렁거리고 특히 이제 삼전 하이닉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 어떻게 보면 형님으로서 이제 꾸준히 우직하게 주식을 많이 모아왔는데 잘 나가는 동생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삼전 하이닉스가 어느 날 이제 한 번에 그냥 형은 예를 들어서 뉴욕대를 갔는데 이 동생이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간 거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이든 동생이든 서로 엎치락뒤치락 잘 돼야지 집안이 발전하는 것처럼 저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방송도 하지만 앞으로 스페이스X도 좀 비중 있게 다뤄드릴 예정이고 또 비트코인도 꾸준히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저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 그 전에 짧은 광고를 드릴게요. 제가 그 3일 경제 독립 그 본부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돌담 하나씩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독립본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독립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돌담부터 여러 가지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테슬라, 비트코인, 뭐 스페이스X 투자하면서 멘탈 관리한다고 경제독립수를 2만 그루 신고 가꾸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요번에 한 달에 뭐 한 번 내지는 2번 공동 작업을 통해서 저가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6월 19일, 20일 작업 예정이고 4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은 배송비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특별한 우리 3일경제독립 TV 유튜브 구독자 멤버십 또 일반 구독자 특별 우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입문 추천용은 에메랄드 그린 전 세계 1등 조경수 한 4주 정도 먼저 심어 보시는 분은 입문용으로 18만 9천 원 요거 추천드리고 베스트 제일 많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많이 선호하시는 게 한 7주에서 10주 정도 그래서 27만 9천 원 정도 요거 인터넷가 대비해서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나 뭐 지인들한테 선물용으로 하면 어차피 화물로 가니까 뭐 10주에서 20주 정도 하면 넉넉하게 나눠도 되겠죠. 그런 분들은 프리미엄 48만 9천 원인데 45만 원이 넘어가면 화물비 15만 원까지 또 지원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 모시는 분들은 패키지로 해서 지금 그 많이는 못 모시고 한 5분 정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010-8677-2040으로 상담 문자나 전화를 주시거나 구입 그 의논을 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원주택 적용을 고민하시는 분, 울타리 조성으로 프라이버시를 원하시는 분, 또 펜션 카페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공간의 가치 창출이라고 하죠. 허전한 것보다 내 카페나 뭐 그 사업을 돋보이게 한다면은 정원이 빠지지 않는 대세인데 여기에 이제 그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이 직접 아침 이슬을 맞으면서 멘탈을 관리하면서 키운 나무기 때문에 의미가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이나 선물용 나무를 찾으시는 분은 010-8677-2040으로 용기 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스페이스X 때문에 배 아픈 테슬라 투자자라면 다 배포가 크실 줄은 아는데 꼭 이 두 영상을 한번 곱씹어서 보시고 우리가 멘탈을 잘 관리하고 다시 한번 신발끈을 붙잡아 보자. 저도 이
저스틴 피버 울프슨 인터뷰를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15년간 단 한 주도 안 판 투자자, 이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테슬라 10배거, 30배거를 하려면 다시 한번 정신 무장을 세팅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제 그 재밌게 월드컵 경기도 관람하시면서 부족한 수량 경제독립 씨앗을 잘 키워가시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들어가셨다면 LP들은 어떤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 투자들 중 일부는 지금 시점에서 아마 100배 정도의 수익을 낸 투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흥미롭게도 100억 달러라는 금액은 스페이스X 지분의 약 1% 정도로 보여요. 네. 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네. 만약 우리 말이 맞고 블룸버그 보도가 사실이면 블룸버그는 항상 맞다고 가정하죠. 블룸버그는 정말 자주 맞아요. 하지만 저희가 보도하기로는 스페이스X가 6월 말에 상장하면서 평가액이 최대 2조 달러까지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얼마를 조달하든 75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회사의 핵심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더 오랫동안 비상장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네. IPO 상황에서는 LP들이나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보유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전략을 쓰시나요? 스페이스X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향후 20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봐야겠죠. 회사가 어떤 가격에 책정될지 곧 알겠죠. 이런 일은 보통 전날 밤에 결정되니까요. IPO가 진행될 때까지 정보가 많을 테니 어떤 결과든 만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수십 년이 더 기대되네요. 조금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요. 2010년쯤 첫 투자를 했을 때 이미 파운더스 펀드에서 일하면서 스페이스X와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15에서 16년 동안 20여 번의 수표를 썼다면 그 경험은 어땠나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구글과 피델리티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가 대규모 라운드에 참여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만 당신도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었어요. 우린 사업에 확신이 있어 계속 투자했죠. 어떤 이들은 수표 한 번으로 큰 결과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해마다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큰 보상을 가져다 줬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SPB들. 그렇죠. 소매 투자자 접근권이요. 이런 회사들이 더 오래 비상장으로 남으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거기에는 어떤 긴장감이 있나요? 제 말은 회사가 상장만 하면 당연히 모두가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되죠. 제 생각엔 사모시장에서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되는 걸 우리가 봐왔듯이 대형 크로스오버 펀드들이 참여하는 것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은 10년,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사모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자본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사모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SPV들은 미안, 카라,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 질문에 답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쇼에서 우리는 소유권 주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기업 소유권 말이죠. 스페이스X나 엔듀릴도 언급한 부분이에요. 네. IPO 전에 어떤 SPV 구조를 통해 지분을 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실제로는 그게 어떤 상황인가요? 진짜 소유권이 명확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사설 시장에서의 사기라고 봐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스페이스X나 엔듀릴 시장 같은 곳에 분명히 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고 비즈니스를 할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상장하고 1년쯤 지나서 주식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게 될 때가 되어서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건 락업 기간 때문이죠. 락업 기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소유한 줄 알았던 주식을 실제 요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에 있는 일부 나쁜 행위자들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의 가격 책정은 딱히 놀랄 일도 아니죠. 주당 135달러입니다. 하지만 초과 청약 수치에 대해 좀 얘기해보죠.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IPO가 4배 초과 청약됐다고 합니다. 소매 투자자들만 해도 1,00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을 생각해보면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이 50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여기서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볼 때 이 회사와 이번 IPO가 내일 거래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보세요. 이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머스크에게도 분수령이 될 순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 전체가 이번 IPO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그리고 그 여파가 다른 테크 업계에 어떻게 미칠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얘기를 해왔죠. 지난주에 테크 주식에서 매도세가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순간을 앞두고 약간 긴장감이 감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스페이스X를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머스크라는 요소 때문에 사는 거죠. 그리고 10년 전쯤 테슬라와 머스크의 반대로 베팅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 역사적으로 틀렸다는 게 증명됐죠. 바로 그 머스크 요인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쇼나 여러 팟캐스트에서 자주 언급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테슬라 주식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줬죠. 이제 머스크 제국의 또 다른 대표적인 보석이 공개 시장에 진입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사실상 테슬라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개 시장 진입점이었죠. 그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 2개 서로 다른 상장 기업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앞으로 1년 안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결국 합병할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AI 데이터와 머스크 생태계 전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테슬라에서 우리가 봐온 것들과 물론 스페이스X가 지난 10년 동안 거둔 성공을 보면 이제는 진짜 실질적인 결과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장 전체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엔트로픽, 오픈AI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곧 다가올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적어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거래가 이미 얼마나 초과 청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라온 몇몇 옵션들, 즉 대안들이 있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 언젠가 일반 투자자들도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적어도 수요는 확실히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꼭 성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대형 IPO에서 보통 처음 몇 달 동안 항상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봐왔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이게 머스크 주식에 대한 베팅이라는 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AI의 가능성과 AI의 선순환 구조 전체에 대해서도 크게 베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전기차 분야에서 사실상 유일한 업체였고 대규모로 전기차를 공급할 수 있다는 약속을 내세웠죠. 하지만 지금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고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도 많습니다. 꼭 대형 로켓 발사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연산 능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입 장벽이란 말을 쓰긴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장벽이 얼마나 높다고 보시나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우주 분야에선 그게 진입 장벽이죠. 스타링크에서 해온 것들을 보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는 말은 데이터와 AI 중심의 이야기라 XAI가 스페이스X의 중요한 이유이자 테슬라와 연계될 근거입니다. 오픈AI와 엔트로픽은 XAI가 따라잡을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S1에서 전체 시장 기회에 대해 설명한 걸 보면 물론 우주 분야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전통적인 우주 산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와 AI에 훨씬 더 가까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보세요. 데이터 컴퓨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아까 핌코의 리치 클로디히와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가 방금 연례 세속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약 $2가 AI와 에너지 그리드 관련 분야에만 지출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주산업 등 부수적인 분야까지 포함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실제로 그런 숫자들을 보게 되고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그 파이가 어떻게 나눠질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 파이에서 좀 더 많은 몫을 차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엔 누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위성이나 궤도 데이터 센터를 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나요? 그게 일부지만 구글 등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보면 이건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와 같습니다. 이건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앞으로 3, 4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럼 뭐. 그리고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 하이퍼스케일이든 칩이든 우리가 산업 분야에서 보고 있는 2차, 3차, 4차 파생 효과든 모퉁이 너머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난 수십 년을 돌아보면 클라우드든 AI든 아니면 소비자 측면에서 인터넷의 진짜 성장 자체든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지 못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가 그런 변곡점 중 하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시장 아니요.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 정답이 여기 다 들어있네. 방황은 이제 그만 정답을 찾아. 우리 가족 경제 독립 파이팅! Let's go! 소중한 그대여 꿈 이루고 싶나요? 경제 독립하고 싶나요? 방법을 몰라 방황한다면 oh no! 우리 가족 경제 독립 선언서 펼쳐봐요.